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참여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절대값이 남수의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는 원리는 똑같아요. 범위 나눠서. 범위를 어떻게 나눠?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그래프 그리시고, 그 중에 좀 우리가 익숙한 패턴, 뭐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전체가 통으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거나 또는 x나 y의 전부 절대값이 있는 형태들은 반복해서 뭐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고 최대한 간결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시고 바로 26-6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 그래프 그리시죠. 이런 거죠, 지금. 모든 x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고요. 모든 y의 절대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이 꼴인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실제로 이 문제는요, 이게 나눠서 풀어도 돼요. 절대값 내부 0이 된 값이 x가 0하고 y가 0이니까 1번 x 양수 y 양수, 2번 x 양수 y 음수, 3번 x 음수 y 양수, 4번 둘 다 음수로 쪼개서 그래프 그리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다만 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간단하게 그려보고자 하는 거야. 실력스럽게 그려보고자 하는 겁니다.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 먼저 그립니다. 사실 둘 다 양수인 걸 그립니다. 둘 다 양수일 때니까 제1사분면이겠죠. 얼마입니까? x 플러스 y는 2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고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2이고 2가 되고. 그 중에서 제1사분면만 그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야. 되겠니?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식이 똑같지. 그 말은 이 그래프가 y축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 그래프가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가 y축, x축 대칭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끝. 하시겠어요? 근데 범위를 나눠서 요때 그리고, 요때 그리고, 요때 그리고, 이때 그려도 돼. 상관없습니다. 취향껏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요. 쌤은 최대한 간결하게. 자, 두 번째 형태도 비슷한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이 그래프는요, 얘가 는영이 아니라 절대값을 통으로 씌운 게 는영이 아니라 절대값을, 그러니까 y는 절대값 통으로 씌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얘가 1인 거를 구하는데, 이게 다 이런 말인 거죠. 절대값 x 빼기 절대값 y는 1.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의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값 안쪽이 뿔마 1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입니까? 역시 절대값이 통으로 딱 들어가 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x의 전부 절대값. 그러니까 이 식에다 x의 마이너스 x 집어넣은 식이 똑같아요. x의 마이너스 x 집어넣은 식이 똑같습니다. y 대신 마이너스 y 집어넣어도 식이 똑같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x축, y축. 그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제1사분면에서 그리는 거야. x도 양수, y도 양수가 되면 뭐가 됩니까? x 빼기 y는 1이니까 넘기면 y는 x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y는 x 빼기 1 이런 그래프인 거야.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래프. 그 다음에 아래 거 어떻게 됩니까? 넘겨놓으면 똑같아요. y는 x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여기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 그래프를 x 대신 마이너스 x 집어넣으시기 똑같기 때문에 무슨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 되겠어요? y축에 대해서 대칭. 그 다음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도 대칭. x축에 대해서도 대칭이동, 대칭이동, 대칭이동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되어 있습니다. 간결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과 1, 2분만에 여러분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형태는 그냥 범위 나눠서 풀면 돼.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범위를 나누려고 하면은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범위를 나눌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한테 배워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 가우스가 있는 것도 하나 해볼까요? 현재 가우스는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가우스는 수능에는 100% 출제가 되진 않고요. 일부 내신용 교재에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게 다 실력 정석 때문이야. 정석으로부터 파급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내신에는 가우스를 등장한 문제들이 일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이 가우스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얘를 갖다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수학적인 사고력이나 어떤 생각하는 힘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나타낸다. 뭐 이런 거 기억나죠? 이렇게 됐죠? 가우스 1.1 얼마입니까? 넘지 않은 최대 정수 1. 가우스 마이너스 2 넘지 않은 최대 정수인데 그냥 마이너스 2 자체가 정수죠. 마이너스 2.3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요. 얼마입니까? 이거 마이너스 3입니다. 왜냐면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 이런 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우스를 씌우면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얘가 되는 겁니다. 얘는 더 큰 값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걸 여러분이 기본으로 생각하시고요. 자, 봅시다. 마이너스 2라고 3, 4일 때 y는 x 빼기 가우스 x. 그러니까 얘를 그리는 거야. x 빼기 가우스 x. 자, 그려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y는 x의 그래프는 어렵지 않지. 이런 그래프야, 지금. 근데 y는 가우스 x가 문제지. 근데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가우스 x가 0에서부터 1까지는 계속 0이에요. 그러다가 1에서부터 2까지는 계속해서 1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0을 가지다가 계속 2를 가지다가 그 다음 1에서부터 2 사이는 계속 또 2를 가지다가 이런 그래프인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겠어요? 됐죠? 그럼 이걸 다 이제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X축이야. 얘가 Y축이야. 잘 봐. 1, 2, 3, 마이너스 1, 네. 가장 쉬운 0부터 그려보겠습니다. 0, 얼마 지납니까? 0 빼기 0이니까 0이에요. 그 다음에 왜 이거를 일간격으로 쪼갰냐면은 요 사이에서는 요 값이 0 맞습니까? 가우스 0. 얼마는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y는 x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1이 딱 되는 순간 앞에 것도 1, 뒤에 것도 딱 1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다시 뭘로 바뀝니까? 0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1.1, 1.2, 1.3, 1.4가 되면은 이 앞에 건 똑같이 1.1, 1.1, 1.3인데 뒤에 건 계속 11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1에서부터 2 사이에는요. y는 x-1이라는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표현시켜서 여기 범위에서는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y는 x-1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 다음에 2에서부터 3 사이에는 y는 x-2라는 그래프 그려지는 겁니다. 역시 2,0을 지나고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특징이 있고요. 주기성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기본적인 내용을 통해 확장을 하는 겁니다. 확장하는 건데 범위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거죠. 이걸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0.1, 0.2, 0.3 되면서 점점 커지는 거 맞아. 1이 되는 순간 0이 돼. 다시 1.1, 1.2, 1.3이 되면 다시 y값은 0.1, 0.2, 0.4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2가 되는 순간 다시 또 0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되겠어요. 자, 질문이 뭡니까? 두 번째, x에 관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데 x 빼기 가우스 x 이퀄 k분의 1x. 이런 거 어떻게 구하나요? y는 x 빼기 가우스 x 그리시고 y는 k분의 1x를 그리는 건데 k가 자연수라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이미 지금 그려놨네요. 조금 더 그려볼까요? 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그래프입니다. 계속해서 그리는 거예요, 지금. 쭉 그리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k가 1보다 큰 자연수니까 이 기울기는 1보다 작습니다. 이 그래프는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나냐면요. k, 1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0은 무조건 지나고 k,1이니까 여기서 뭐 k에서 3이라고 쳐볼까요? 그럼 이게 3,1을 지나는 직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만나는 점이 총 몇 개가 있냐면요. 이 음수 쪽에는 안 만나고요. 원점에서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는 딱 안 만나네. 그럼 이런 거지. k가 만약에 4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k가 4가 되면은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k가 만약에 4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점 지나는 거 맞고 요 점을 지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나는 몇 개입니까? 또 하나, 둘, 셋. 아, 얘가 한 칸씩 늘어나면서 교점이 하나씩 늘어나네. 그래서 이 k가 3일 때는 교점이 2개고요. k가 4일 때는 교점이 3개고요. k가 5일 때는 교점이 4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K에 관해서 실근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K보다 하나 적은 만큼의 개수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만만치 않아요. 자, 됐나요? 좋아요. 1차 함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뒤에 연습 문제 풀다 보면은 1차 함수 또 나오니까 자, 이제 2차 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함수. 2차 함수. 지수로가 함수 아니야. 2차 함수. 자, 우선은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얘들아, 2차 함수 처음 봅니까? 아니죠. 첫 번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수학 상편을 배울 때 2차 방정식이 나왔잖아. 그때 수도 없이 2차 함수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2차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아. 그 대신 이 단원의 핵심은 뭡니까? 함수 단원의 2차 함수는요. 그 2차 함수를 변형을 하는 겁니다. 합성함수, 범위 쪼개고 절대값 씌우고 막 이렇게 하는 형태들을 다루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빠르게 오늘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y는 ax제곱의 그래프 압니까?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죠? A 값이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음수이면 위로 볼록. 그리고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뭐 이런 거 중3 때 배웠었죠. 자, y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 이 대표적인 표준형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2차 함수는 이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되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런 그래프가 있더라도 그리는 방법은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1로 만들어서 그리는 게 훨씬 더 그래프 그리기가 쉽죠.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연산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중학교 때 했던 거네요. 이런 일반적인 형태도 구하시면은 뭐 이런 건 외워주십시오. 요 대칭축은 x가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요 증명 과정도 중학교 3학년 때 나옵니다. 예. 혹시나 놓친 학생들은 정석교재 보고 다시 한번 공식 확인하시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 이렇게 되고요. 꼭지점의 y좌표가 정석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력이 되면 외우시고 쌤 외우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에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도 안 외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그냥 옵션이야, 옵션. 여기는 네. 꼭지점에서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꼭지 y좌표는 이 꼭점의 x좌표를 원래식에 대입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 알겠죠? 다 중3 과정이야. 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처리를 할 건데 자, 첫 번째는 부호조사. 26-18번. 이번 달은 볼륨이 큽니다. 8번. 세점 OAB와 선분 OB 위에 한 점 C가 있습니다. 포물선이 A와 C를 지나고 꼭지점이 제 1사분면에 있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자, 요렇게 Y축, 요렇게 X축. 자, 하나가 A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B가 0,1이고요.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OB 위에 한 점 어딘가에 C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포물선이 이 점 지나고 꼭지점이 제 1사분면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당연히 뭐 이런 느낌으로 생길 수밖에 없네. 됐습니까? 자, 이 그래프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되겠고요. 자, 이제 1번부터 하겠습니다. a 값이 양수입니까? 당연히 a 값은 음수지요. 그럼 되겠죠? b 값 어떻게 구합니까? 이 b 값은 이 대칭축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대칭축은 뭡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인데 그 대칭축이 양수죠. 근데 현재 a가 음수죠. 음수니까 b는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c 값은요? 이게 그냥 c잖아, c. 네. c 값은 양수임과 동시에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선분 OB 위에 단 양 끝점이 아니네. 끝점이 아닙니다. 보세요. 단 c는 선분의 양 끝점이 아님. 네, 그러니까 1이거나 0일 수는 없고요. 그렇죠. 어쨌든 문제가 뭐 부호만 조사하는 거니까 양수라고 하는 걸로 충분하고요. 그죠? 근데 이제 쌤은 욕심을 좀 내봤어. 일부가 작게. 사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답지에는 시험에 나오면 이거 맞아. 괜히 이거 다시 여러분 학교 내신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써야 돼. 부호 조사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는 1보다 작은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는데 이걸 잘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건 이제 아니 얘가 양수. 얘가 음수, 얘가 양수, 얘가 양수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지 이게. 근데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 식에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요 식을 쌤이 fx라고 놓으면 얘가 f2라고 똑같은 거야. 근데 이게 얼마입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B 플러스 C는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요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f-1이라고 똑같잖아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a-b 플러스 c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은 언제일까? 잘 보세요. 얘는 대칭 축이 무조건 1보다는 왼쪽에 있지요. 그러면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대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요 값은요 반드시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똑같은데 이 간격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음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5번 문제, 6번 문제인가요? A 더하기 B 더하기 2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쉽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었잖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1이 C보다는 큰 값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되게 중요해. 자, 이거 잘 봐, 이제. 7번 문제. A 더하기 2B 더하기 4C를 구하는데 여기다가 X에 아무런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이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해가 되는 게 없으면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A는 음수, 이거 양수기 때문에 이 값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봤더니 얘는 제곱이고 1차고 상수항이야. 요 앞에는 무조건 1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봤더니 이걸 4로 묶어내면은요. 4분의 A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C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얘하고 얘를 봤더니 X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X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X제곱은 4분의 A. X제곱은 4분의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B. C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무슨 말입니까? 얘는 4의 F 2분의 2라고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근데 F0도 양수, F인 0이니까 이 사이는 모든 값은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부를 판정을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값이 있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이런 거야. 최대한 간결하게.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수험생이라고 하면은, 내가 여러분 학생들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길고 복잡한 풀이 되게 싫어할 것 같아. 선생님은 강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복잡하고 긴 풀이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간결하게 푸는 게 사실은 실제로 더 도움이 됩니다. 막 머릿속에 막 난잡하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은 복잡한 문제를 더 복잡하게 풀다가 삐끗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간결하게. 잘 봐봐. y는 절대값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입니다. 어떻게 겁니까? 이게 절대값 fx하고 동일한 꼴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구해요? 일단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y는 x제곱 빼기 4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 어떻게 됩니까? 0, 마이너스 4를 지나고 이게 꼭지점이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점이 2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통으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접어 올리는 거죠? 이건 그대로. 이거는 그대로. 나머지는 접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 값이 플러스 4로 바뀌는 거죠. 이 주황색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간결하게. 자, 그 다음에 야, 이건 어떤 그래프지? 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정석은 x가 2보다 클 때 그냥 그려. x가 2보다 작을 때 또 그려. 그 다음에 하나로 합쳐. 그래서 이게 y축, 이게 x는 2라고 하면은 이때 그래프 그리시고 요때 그래프를 그려갖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걸 딱 보는 순간 느낌이 빡 왔어.
여러분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는 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가 똑같지 않습니까? 맞죠? 이 그래프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y는 절대값 x의 제곱 빼기 2절대값 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어떻게 만든 거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되게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왜? 이 그래프는 모든 x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y는 f 절대값 x 꼴입니다. 이 그래프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y축 대칭입니다. 왜요? 이 그래프가 x 대신에 플러스 x 대입하건 마이너스 x 대입하건 이 그래프가 똑같단 말이야. y축 대칭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 그려보니까 어떤 그래프냐면요.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라고 치면은 이 그래프는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다시 말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 그래프는 1,2가 꼭지점이야.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겁니다. 근데 그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x에다가. 그러면 양인 부분은 그대로 있고요. 음인 부분은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 주황색 그래프가 뭡니까? 요 그래프인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그립니까?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는 거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럼 실제로 여기 현재 y축이지만 이게 x는 2가 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면 답이 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이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이제 선생님 봤을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발상이고 출제 의도도 얘가 있는 것 자체가 이런 방법을 같이 생각하세요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0과 2일 때 그래프가 꺾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을 때 0하고 2 사이 2보다 클 때를 범위 쪼개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됩니까? 자, 또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이렇게 하는 거야. 절대값이 여기에 있고 여기는 없잖아. 이거는 간결하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절대값이잖아. 이거는 간결하게 그릴 수 있어요. 역시 그래프 그려놓고 x축이 양의 부분 그대로 그리시고 x축 음의 그 부분은 대칭 이동해서 구하면은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 훨씬 쉬워요.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는 형태는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 x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이게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그대로 쪼개지는 거니까 y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를 따르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쪼개지는 거죠. 그럼 이 값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쪼개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x 됐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x축 y축 이쪽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이 그래프는 대칭축이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대칭축이에요. 요 그래프는. 요 그래프는 대칭축이 마이너스를 묶어내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대칭축입니다. 이런 그래프인가요, 지금이? 예.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는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분의 1, 0, 마이너스 1 지나는 거죠? 예,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 예, 마이너스 2.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중에서 0보다 큰 범위만 그리는 거니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알겠어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 대칭축이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어떤 그래프입니까? 마이너스 2의 말씀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9 빼기 2 하면은 4분의 1. 예. 요게 지금 꼭지점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런 게 꼭지점인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x축이 0보다 작은 범위를 그리는 거니까 이쪽은 안 그려지고요. 여기서부터 요렇게만 그려져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는 형태 그래프는 백차 함수건 천차 함수건 무조건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쪼개서 구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형태는 그냥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구하시고 이런 반복되는 형태들이 등장하는 형태들은 그냥 그걸 통해 여러분들이 좀 더 간결하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2차 함수에 해당하는 형태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6-10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활용 문제들인데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난이도가. 네, 잘 보세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좋아. 이거의 정의역이 0에서부터 1 사이에 그려질 때 치역도 0에서부터 1 사이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되면은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 정의역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2차 함수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사이에만 그리는 거야. 그러면 치역도 여기 사이가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처음 공부 학생들 되게 낯설잖아. 당연한 거야. 처음 공부할 땐 당연히 어색한 겁니다. 그럴 때 하는 가장 간단하면서 확실한 방법. 직접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한두 개를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되면서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버리면 그죠? x가 0에서부터 1까지 그려질 때 y값도 0에서부터 1까지 그려지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은 만족합니다. 이런 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가능할까 한번 그려봤더니 그치 지금이 1, 0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것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징이냐면 요게 그래프 그려보면은 x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아닙니까?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대칭축이 뭐냐면 마이너스 a, x는 마이너스 a가 대칭축인데 이 그래프는 언제 마이너스 a란 대칭축이 왼쪽에 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 경우는요 마이너스 a란 대칭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럼 대칭축이 이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요. 자, 요 사이에서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뭐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이 되면은 딱 여기 안에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x가 0에서부터 1 사이 움직이는 거죠. y값도 0에서부터 1 사이가 움직이는 겁니다. 요 최소값이 음수가 되면 안 돼.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 끝점이나 이 끝점 중에 하나 반드시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고요. 잘 봐봐요.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쪽의 범위는 무조건 치역이 0에서부터 1 사이인 거야. 이거 말고 다른 범위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보세요. 얘는 a가 0 이상일 때인 거야. 얘 범위는. 얘는 a가 마이너스 1 이하가 될 때인 겁니다. 이 범위는. 그럼 얘 범위는 뭐겠습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에는 이렇게 생긴 상황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이거건 또는 앞에 거건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거야. 이거를 살펴보는 건데 해보겠습니다. 자, 공간이 부족하게 지우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무조건 0,0을 지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0,0을 지난 말은 x에 0 집어넣으면 y 0이니까 b가 얼마가 된답니까? b가 0이 돼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1,1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1,1 지나려면 1 여기는 2a 더하기 b 맞습니까? 근데 b가 0이니까 얘가 1 되려면 a도 0이 되기 때문에 a는 0이 되는 겁니다. 문제 조건 만족하니까 a가 0 이상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답 하나 나온 거예요. 자, 이번에는 a가 이렇게 생긴 거는 0,2를 여기가 0이고요. 0,1 지나고 1,0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1 지나니까 b가 얼마인 거예요? 1입니다. 0, 0. 그 다음에 1,0을 지나야 되니까 1을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이 돼야 되는데 b가 지금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2 하니까 역시 이거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두 쌍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는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요 값이 꼭지점의 y좌표가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꼭지점이 뭡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가 꼭지점 y좌표죠. 0이 돼서 b는 a제곱이라는 식이 일단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0,1을 지나야 돼요. 원래 주어진 식에다 0,1 집어넣으면은 b가 얼마가 나옵니까? 1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a가 얼마가 나옵니까? 역시 1이 나옵니다. 그런데 a는 1이나 마이너스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a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이거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걸 만족해야 되고요. 이번에는 1,1을 지나야 되네. 그래서 1,1 대입하니까 1 더하기 2a 더하기 b는 1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약분하고 나면은 2a 플러스 b는 0이 나와야 돼요. b 자리에 a제곱 집어넣게 되면은 a가 0 또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역시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문제 조건 만족하는 경우는 이렇게 두 쌍이 나오게 되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마지막 26-11번. 좋아요. 오케이. 자, 함수 fx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이거 그림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절대값 있는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이런 거 이제 문제 풀어보려고 하는 거야. 자, 보세요. fx 빠르게 그리겠습니다. x축, y축. y는 절대값 x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입니다. 2가 마이너스 5. 그리고 아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렇게 생긴 그래프. 기억납니까? 잘 모르겠어요? y는 절대값 x 그래프는 외우세요. x축으로 2만큼, y축 마이너스 5만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괴상한 그래프네. 하여튼 뭐야. 이것도 그리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따로. x축, y축. 정리한 미식은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고요. 네, 뭐 이렇게 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잘 봐. 문제가 뭐냐? 0에서부터 5까지 합성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거야. 1차 함수 직선의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우리가 요 26단은 필수에 공부할 때 했잖아. 그러나 이 문제는 최대값, 최소값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요 y는 gfx는 이 fx셈이 세모라고 하면은 언제 최대이고 최소냐면은 이게 y는 gx 그래프 아닙니까? y는 gx 그래프 아닙니까? 이 세모가 언제가 될 때 최소냐면은요, 이 세모가 마이너스 3이 될 때가 최소인 거야. 그리고 이게 언제 최대냐면은 마이너스 3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가장 멀리 떨어질 때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우리가 뭘 구하느냐? 1차적으로 이걸 통해서 fx의 범위부터 구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x가 0에서부터 5 사이일 때 범위를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0일 때는 얼마 지납니까? 여기 식에다 0을 대입하니까 2 빼기 5, 마이너스 3을 지납니다. 5일 때는 얼마를 지납니까? 5를 대입하니까 3 빼기 5, 마이너스 2를 지납니다. 5일 때는 마이너스 2를 지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따라서 이 fx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일 때가 최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요 지금 이 y는 gx의 그래프가 아니라 y는 g 합성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이때 요 세모가 범위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까지의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최소입니까? 바로 f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가 최소가 되고 그때 최소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최대값은 언제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3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지는 게 마이너스 5잖아요. 이 마이너스 5를 원래 주어진 식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 값은 2의 제곱 빼기 1이니까 최대값은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합성함수를 그래프 그리는 건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처럼 합성함수를 그리는 게 아니라 각각을 그린 다음에 얘의 범위 찾고 이때 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방금처럼 의외로 심플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더 좋은 문제야.
왜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개념을 물어봄과 동시에 합성함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과 동시에 주어진 범위에서 이 값의 범위, 최대 최소까지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흔히 말하는 통합교과적인 21세기형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열심히 연습해 두시고요. 이렇게 26-11번까지 좀 양이 많았었네요. 네, 같이 공부해 봤었고요. 다음 시간에 포물선의 방정식 그리고 3차 함수의 그래프까지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요 다항함수 형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따라오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